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 카인 모빌리티의 TV기자입니다. 요즘 들어 7인승 SUV가 출시도 많이 되고 도로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적재 공간을 여유롭게 세팅하고 5인승으로 탈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태워야 한다면 의자 2개를 늘릴 수도 있다는 장점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브랜드마다 다양한 형태의 7인승 SUV를 내놓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지기도 했죠. 이번 시간에는 SUV계의 스테디셀러인 폭스바겐 티구안 7인승 모델과 포드의 중형 7인승 SUV 에버레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인승 SUV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패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위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SUV로 소문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 바로 티구안입니다. 이번에는 5인승에 만족하지 않고 차 길이를 늘린 7인승 가솔린 올스페이스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사샤 아스키지안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은 동급 수입 SUV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프리미엄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티구안이 5인승에 이어서 7인승 모델 역시 가성비가 뛰어난 차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디자인은 기존에 봤던 그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전면부에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라이팅이 적용돼 강렬한 인상과 함께 야간에 더 돋보이는 스타일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턴 성능과 실내 공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에서는 폭스바겐의 대표 가솔린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 TSI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이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은 186마력의 최고 출력과 30.6kgm/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요즘 나온 가솔린 차들은 대부분 200마력을 넘기 때문에 출력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0토크의 힘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고 승용차와 같은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폭스바겐 측은 설명했는데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1km로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티구안 디젤 모델의 경우 리터당 15km를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7인승 모델은 보통 한 자릿수 연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한다면 티구안이 돋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 길이는 더 길어지고 높이는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이 30mm 길어진 4730mm, 전고는 15mm 낮아져 1660mm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실내 공간감과 스포티함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2790mm로 3열 공간을 책임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다만 주로 5인승 용도로 활용하다가 가끔씩 7인승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재 용량도 확대됐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2열과 3열을 모두 접을 때에는 최대 1775리터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3열 시트만 접을 경우에는 700리터, 2열과 3열을 모두 세웠을 때에는 230리터의 적재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트렁크 쪽에는 230V 파워 아울렛도 추가했는데요. 캠핑이나 레저 활동을 갈 때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주행 기능 중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IQ 드라이브 트래블 어시스트입니다.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은 출발부터 시속 210km에 이르는 주행 속도 구간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해 속도와 차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능인 통풍 시트의 경우 예전 티구안 모델에는 없었지만 없으니 불편하다는 니즈를 반영해서일까요? 이번 신형 7인승 모델에는 이 중요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가격은 5,098만 6천 원입니다. 5년 동안 15만 킬로미터의 무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도 적용됐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드 에버레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모습만 보면 포드 중형 픽업 트럭인 레인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레인저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차 SUV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에버레스트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로 호주나 아시아권에서 판매되고 미국에서도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3세대 모델로 새롭게 거듭난 에버레스트는 7인승 중형 SUV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전형적인 SUV의 형태를 지닌 데다 비율이 좋고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모델 역시 7인승 SUV입니다. 다만 앞서 본 티구안보다 조금씩 큰 사이즈를 지녔고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입니다. 차량 길이는 4,893mm, 전폭은 1,862mm, 높이는 1,836mm, 휠베이스는 2,850mm로 3열 공간이 티구안보다 조금은 더 여유롭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버레스트는 2리터 바이터보 디젤 엔진과 3리터 V6 터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데 고급 트림인 스포츠와 플래티넘에서는 3리터짜리 강심장이 탑재됩니다. 3리터 디젤 엔진을 기준으로 최고 출력은 213마력과 50kgm/m의 최대 토크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디젤 SUV로도 부족함이 없는 성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판매는 내년 하반기부터 호주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출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미 국내에 출시된 브롱코가 에버레스트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브랜드 내 판매 간섭이나 디젤 모델이라는 한계가 고려됐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트림의 경우 호주에서 6,400만 원대의 판매 가격이 형성된 점을 미뤄볼 때 가격대만 잘 맞춰서 국내에 들어온다면 인기를 끌 것 같다는 예상도 해보게 되네요. 현재 국내에선 여성들도 운전하기 편한 중형 이하 사이즈의 7인승 SUV 니즈가 커지는 만큼 포드 측이 에버레스트의 국내 출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